도내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도 교육 선도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홍천에 내달 1일 전국 최초로 공립 대안초교인 노천초등학교가 문을 엽니다. 기존의 초등교육 시스템과는 다른 상상력이 융합된 학교 운영이 노천초등학교만의 강점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노천초 개교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도내 대안학교. 어떤 교육을 하고 왜 필요한지,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윤영소 노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손진근 가정중학교 교장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두 교장선생님을 모셨는데요. 각각 노천초등학교와 가정중학교 소개를 해주실까요? 먼저 초등학교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예, 노천초등학교는 이제 알려져 있다시피 전국에서 맨 처음으로 네. 초등대안학교라는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아직 정식 개교까지는 며칠 남았지만은 노천초등학교는 초등대안학교이면서 또 기숙사 운영을 한다는 점이 특징이고 네. 또 내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기존 학교하고 좀 다르게 놀이와 공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발달 과정에 맞게 네. 마음껏 뛰어놀면서 성장하고 물론 이제 지적 능력도 신장시킨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좀 특별한 대안학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정중학교도 설명해 주실까요? 예, 우리는 좋은 이웃, 우리가 희망이다. 예, 가정중학교입니다. 가정중학교는 민주주의 학교를 지향합니다. 학생 스스로가 참여해서 직접 만들어가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주인이겠죠. 네. 그리고 회복적 생활 교육을 통해서 마음을 가꾸고 돌보고 나누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춘천 남면에 소재해 있고요. 네. 학생들은 가정중을 통해서 좀 배움의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학생들, 자기 꿈을 찾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전국의 모든 학생이 올 수 있는 학교는 아니에요. 강원도에 거주하는 학생만 올 수 있는 학교입니다. 초등학교로는 노천초등학교가 처음이긴 하지만 도내에서는 꽤나 많은 대안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듣기로는 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사실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특별히 이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압축하자면은 네. 일반 학교에 비해서 좀 학습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고 있다. 그리고 소위 이제 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한 인간으로서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이 대안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아무래도 뭐 일반 학교라고 해서 그런 전인적 성장을 도외시하는 건 아니지만 네. 강조점이 아무래도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요. 네. 또 어떤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학생들도 비록 나이가 어리기는 하지만 한 주체적인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고 또 교사와 상호작용하는 그 과정 속에서 교사와 학생이 학습자로서 동반 성장한다. 이런 점들이 이제 대안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 학교와의 차이점이라고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송 교장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대안학교의 가장 큰 어떤 분위기라고 하면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굉장히 밝아요. 예, 역동적이죠. 네. 왜 그러냐?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이거를 어른들이 다시 말해 선생님들이 존중해 주는 거죠. 인정해 주고 또 간혹가다 이제 그 결정이 때로 좀 부적절한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 시행착오를 교정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아이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성장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 공립대안학교의 경우 운영은 좀 어떻게 돼가는 건가요? 공립대안학교다 보니까 네. 일반 학교하고 그렇게 별반 차이는 없어요. 네. 학생 수에 배당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도교육청에서 그런 예산을 내려주면은 그 예산에 맞게끔 교육 과정이나 여러 가지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별반 차이 없고 저희 학교가 또 신설 학교이기 때문에 3년간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 좀 또 지원해 오고 있고요. 네.
교육 과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100% 가운데 40%를 저희가 특성화 교과라 해서 알아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교과들이 많습니다. 네, 그 교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어떤 학교가 네. 좀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예. 그래서 자기가 좀 뭔가 조직해내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배움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보면은 뭐 교과 융합 수업이라든가 배움의 자기 이유 프로젝트, 네. 예술 감성, 마음 가꾸기, 그리고 또 배움 자체가 자립하는 삶과 연계된 그런 교육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농사, 목공, 옷 만들기, 음식 이런 것들이 막 이게 존재하고 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배움의 자기 이유 프로젝트를 해서 3학년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네. 보니까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도자기를 열심히 막 만들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다양한 기법으로 도자기를 만들어서 학기 말에 좀 전시를 해보겠다. 의상에 관심도 의상 디자인이 굉장해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을 만들어서 전시해보고 싶고, 시를 열심히 쓰고 싶은 친구는 시에 대해서 열심히 써서 시집을 좀 내고 싶은, 한 친구가 재밌는 친구가 있었는데 개그우먼이 되고 싶대요. 네. 그래서 개그우먼의 그 삶 일대기를 좀 조사해보고 자기만의 꽁트를 만들어서 기말에 발표해보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막 할 때 참 재밌어요. 보면서 그것 또한 제가 또한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 친구들의 특성을 잘 살려주는 학교라고 좀 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좀 뭐, 조금 더 부연을 해도 될까요? 네네. 그러니까 송장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다시피 뭐 목공, 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사실 학교 내에서만 하기는 힘든 것들이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학교의 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의 울타리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정문을 들어서면은 일과 끝날 때까지 학교 내에서만 배움이 진행이 됐는데 네. 대한학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배움을 위해서 학교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죠. 그 지역사회에 가서 네. 또는 시민사회에 가서 더 크게는 대한학교 대부분이 또 국제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단순히 대한교육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학교의 미래 아니냐. 그래서 그 미래의 핵심은 학교의 울타리가 사실 없어져 가고 있는 거고 그 속에서 학생들이 정말 학습의 주체자로 인정받고 거듭나는 그런 게 이제 대한학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대한학교의 특징을 두 분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뭐 교육 프로그램은 좀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원은 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아니면 또 이제 학교 그 친구들이 졸업을 해서는 어떻게 좀 돼가는 건지 궁금해하실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교장 선생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우리 선생님들은 네. 전보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 계시다가 새로운 교육, 대안교육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네. 4년 동안 내가 열심히 어디 안 가고 거기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에 대한 관심, 사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보면은 저녁 9시, 10시까지 아이들과 같이 활동을 해요. 그럼 교육 이제 졸업한 친구들의 진학 문제는 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학교는 원래 3년 차라서 졸업생이 없어요. 아직은 없는데 제가 3학년들한테 가서 한 번씩 물어봐요. 네. 야, 너는 어떻게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도자기 열심히 하는 친구는 네. 도자기 고에 막 가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림을 열심히 풍자 만화 이런 거 막 그리는 친구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선생님, 저희 학교가 비슷한 현천고등학교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같은 대학교인. 네. 그리고 현천보다는 다른 대안학교에서도 한번 한번 고민해 보고 싶어요. 선생님 저 뺑뺑이 돌리는 학교 갈 거예요. 그게 원주에 있는 애인데 일반 고등학교 가고 싶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자기 진로를 모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한학교의 뭐 3년 이런 과정을 경험하고 나면은 가장 큰 그 학생의 변화는 그 결정 능력이 이제 고양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얘기 주셨다시피 그 각각의 진로는 다르기는 하지만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가 고민해보고 여러 가지 정보를 스스로 취합해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기가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뭐 대한학교 학생들은 대체로 평가받기를
알아서 참 잘한다, 밝게 역동적이다 그런 평가를 많이 받는 것 워낙 이제 같습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들이 좋은 긍정적인 결과가 따라오는 게 그렇죠. 아닌가 싶은데요. 예. 사실 또 일부 대안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있잖아요.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시선들이 있는데 이런 고민과 이런 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계세요? 대한교육이 한 20년이 네.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게 인식 변화가 좀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 좀 생각해 보니까 대한학교가 학교를 어려워하거나 학교 부적응하는 학생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네. 저희 이제 가정중이 열심히 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대한학교라는 이름이 좀 저는 앞으로는 좀 없어지거나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럼 대체하고 싶은 뭐 이름이 대체하기보다는 그냥 보편교육, 일반교육으로 되는 거죠. 네. 얼마 전에 제가 뉴질랜드에 네. 갔다 왔습니다. 교육 갔다 오니까 뉴질랜드의 일반 학교가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수업, 학생들이 참여해서 재밌게 즐겁게 하는 그런 수업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역 사회와 연계해서 봉사활동을 한다라든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는 대안학교가 뉴질랜드는 그냥 일반 학교예요. 뭐 노천 초등학교나 저희가 잘해서 그렇게 좀 변화시킨다면 대안교육이란 말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냥 보통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네, 해봅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강원도 최초로 이제 노천초등학교가 내달에 이제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에 좀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최초 공립 대안초교 노천초등학교만의 강점, 갖는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공립에서도 대안학교를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10년이 다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내에서도 고등학교로는 현천 고등학교가 15년에 개교를 했고 또 춘천의 가정중학교는 이제 17년에 개교를 했죠.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서도 공립형 대안학교가 대체로 이렇게 중등과정을 많이 이제 개교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네. 초등 대안학교, 공립에서 설립한 초등 대안학교는 여태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각별하다는 의미가 있고 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이 노천초등학교가 일종의 이제 준거가 되겠죠. 그래서 노천초등학교가 제자리를 잡고 학생들이 아주 밝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부모님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으면은 아마도 노천초등학교와 같은 모델이 도내에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고 이제 조금 뭐 좀 어려움을 겪는다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 확산되는 과정이 좀 뭐 지연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천초교만의 갖는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노천초등학교 기획부터 뭐 준비는 물론이고 개교 그야말로 발에 땀나도록 뛰셨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도내 공립제양초등학교 설립을 기획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 지역의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네. 이제 강원도는 익히 아시다시피 이 산간 벽지에 있는 학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농어촌 자체가 어렵기는 하지만 강원도는 특히 그 소규모 학교가 아주 전체 도내 초등학교의 절반 이상이 다 6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이나 학교만 어려운 게 아니라 가정적으로 그 아주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뭐 다문화 가정서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양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이제 긴급하게 어떤 돌봄의 장으로 오게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었고, 또 두 번째는 도심 지역에서 학생들이 아주 창의적이고 개성이 강한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는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좋다 그러면은 우리 강원도에서 한번 그걸 도전해 보자. 그 어려움과 어떤 그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 그 다음에 창의력과 개성이 뛰어난 학생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또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학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다행히 이제 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또 교육부에서도 이 초등대안학교가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을 갖춰지게 해줌으로써
이제 드디어 이제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네, 노천초등학교 설립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내 대한초교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더욱 열정적으로 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원도 대한초교의 필요성이 있다면 강원도에서 이제 대한초등학교가 예.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대한초등학교라는 이제 그 좀 타이틀이 네. 예, 좀 분명하게 들어가 있지만 그 대안이란 말 자체가 그 현실의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지역의 특성이 뭐냐? 소규모 학교가 많고 또 그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도 좀 있다라고 하면은 네. 노천초등학교 같은 무상 교육을 하는 그러니까 교육 복지를 바탕으로 하면서 대안적인 상상력을 제공하고 또 미래에 필요한 어떤 역량을 키우는 이런 학교들이 도내 한 곳이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시군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네. 다행히 현재 뭐 입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의 어떤 반응을 봤을 때는 앞으로 큰 무리 없이 안착하게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도내 대한초등학교의 이제 필요성을 말씀해 네. 주셨는데 이미 가정중학교는 개교를 했잖아요. 네. 이제 곧 이제 초등학교도 개교를 할 텐데 노천초등학교 개교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지. 예, 보니까 옆에서 지켜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개교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네. 힘찬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네. 초중고 공립대안학교가 강원도밖에 없어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새 학교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좀 형성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형성돼서 새 학교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들만의 대안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모델링이 돼서 아까 우리 윤교장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네. 시, 군 곳곳에 이런 거 학교 하나씩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데 굉장히 많은 큰 힘을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같이 네트워크에서 한다라면 뭐 다양한 강연이나 연수를 통해서 뭐 선생님들을 많이 좀 이렇게 함께 교육하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굉장히 그 교사가 굉장히 참 중요하더라고요. 예. 어떤 공립대안학교에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네, 대한초등학교 기대 효과를 이제 중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끝으로 앞으로 도내 대안학교 저변 확대를 위해서 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먼저 교장 선생님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 강원도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소규모 학교들이거든요. 네. 예,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들이 사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교들이 위치한 곳을 보면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기에 특히 요즘에 뭐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뭐 놀이터, 자연 놀이터, 모험 놀이터로서 최적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폐교로 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 학교를 다시 한번 리모델링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컨텐츠를 집어넣느냐죠. 그런 컨텐츠가 잘 확보된다라고 하면은 뭐 경기도의 남한선 그 초등학교처럼 오히려 그 학교에 학생들이 오고 부모님들이 이사를 오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지역이 활성화되는 네. 그런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 핀란드 교육이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지 않습니까? 네.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핀란드 가서 교장 선생님이 여쭙습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잘 되느냐라고 하니까 한 얘기가 오페타야 이렇게 외치는 거 뭐냐면 그 얘기 뭐냐면 교사를 양성해라는 거죠. 예. 교사를 굉장히 훌륭하게 해라. 저는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 형성된다라면은 다양한 교사 역량 높이기 위해서 연수를 기획해서 많은 사람 좀 배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일반 학교나 다양한 학교에 가서 도전할 것 같아요. 그 도전 속에서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네. 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영수 노천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손진근 가정중학교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